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6시 40분 끝판토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는 재미와 품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6시 40분 항상 기억해 두시고 방금 들어오셨다면 좋아요 엄지척을 바로 눌러주셔야 이 스픽스의 끝판토론이 지구상에 다 퍼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9일이죠. 오후 2시에 영수회담은 열리게 됐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본 건데요. 그 전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의제 없이 일단 만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셈인데요.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실제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성과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뭐 회의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석들을 오늘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전계환 대표, 권대희 미디어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전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는 이게 예상하셨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예상은 못했고요. 예. 아마도 뭐 다음 주 중에나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안 되지는 않을 거, 파행은 아닐 것 같은데 성사는 될 건데 다음 주 시기를 좀 중에나 봐야 될 된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예. 이유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의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고 예. 대통령 스스로가 소위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전혀 국민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국정 방향은 옳았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수만 했다. 세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강을 바로잡고 소통을 많이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영수회담을 바라봤다면 이건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소통 좀 하면서 이게 좀 문제를 풀어가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좀 들어볼게 무슨 얘기 하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예. 윤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결단이었어요. 당대표의 좋다. 의제다 예. 필요 없고 예.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예. 민심이 어떤 건지 전달할 테니까 진짜 예. 듣는다면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서 뭐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용단에 의해서 소위 성사된 영수회담이다. 그렇게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단 안 되니까 빨리 만나서 끝내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격 합의라는 것은 보통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보여드릴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협상의 진척도나 내용 의제를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런 막 협상 지지부진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여야 뭐 영수 대표끼리 그냥 만나는 건데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이걸 가지고 의제가 맞다 안 맞다 막 이런 논란하면서 피로감이 너무 컸고 예. 그리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럼 합의가 안 될 때 그 협상의 파트너, 회담의 파트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냥 만나자. 알았다 갈게. 그럼 이야기할 거 하겠다. 예. 그럼 이것은 이제 협상의 결과보다는 협상 자체에 의미를 주고 간 것이니까 예. 이제 보나마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회담을 끝내고 나오면 예. 설명할 때 보십시오. 네. 답답한 이야기하고 이제 끝낼 가능성이 높고 누가 이것은 답답한 얘기를 합니까? 양쪽이 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갈 것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예. 그 정책위 의장이나 또는 뭐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민들한테 어떤 회담 내용을 각자 발표하기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각자 이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어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예. 정상회담도. 예. 예. 그리고 그게 깨지면 각자 발표하자고 해서 예. 대변인들이 나와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또는 결정했다의 이면에는 예. 그냥 볼장 다 봤다. 더 가보더라도 의미 없다. 이런 결론과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시 쉽게 풀어보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기현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듣든 말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오겠다. 이제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가서 아이고 좋습니다. 민생 잘 챙깁시다. 국회 협치합시다. 네. 이하 간의 관계 복원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오면 예.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셈법은 정확하게 세웠다. 할 말도 정했다. 그래서 오히려 의제를 합의하는 것이 예.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자, 이체 양명주 중에서 양평 게이트 이야기하느냐 마느냐, 김건희 특검 가자 말자, 이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네. 최성훈 상면 특검만 가자 이 정도 했는데 네. 그것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실에 예. 뭔가 의제 합의를 해서 들어갔다, 그럴 바에야 할 이야기 다 하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약간 격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격한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 거기까지 내다보시는군요. 아무튼 뭐 좋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전망을 미리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권대희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의제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해질까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해서 의제 없이 일단 만나는 거잖아요. 기존의 영수회담 사례를 비춰봤을 때 사실은 의제 없이 만난다는 건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없이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정례화시켜서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쪼개서 하거나 1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는 걸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놨다면 상견례 한다 정도 의미에서 첫 번째 만나면 의제 없이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80% 정도 이상은 다 의제가 있었던 영수회담이거든요. 네. 권대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또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 똑같이 그렇게 좀 정보를 봤는데, 어쨌든 회담이라는 건 대화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맞는데 예. 그 대화의 상대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너무 불통의 이미지의 그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전에 의제를 뭐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고 만나는 거지만 예. 이렇게 가서는 분명히 뭐 만남조차도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만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야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만나 직접 열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얘기를 어쨌든 만나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논의를 한다고 쳐도 논의는 안 되고 그렇다면 그냥 일단은 내가 나가볼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회담에 대한 전망을 사실은 저희가 좀 후반부에 해보거나 중후반부에 해보려고 했는데 전기현 대표가 미리 꺼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회담을 하고 나면 양측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서로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밝혀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한 건 전기현 대표 잘한 겁니까?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잘했죠. 잘한 겁니까? 결과가 없는 걸 피로감을 주는 것보다는 정책 결단을 통해서 빨리 만나서 할 이야기하고 나오겠다 이제 이런 건데, 다만 이제 하나의 기대를 한다면 실제로 비공개 회동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1시간 정도 커피 마시고 끝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네. 커피 아니고 차일 수 차다면. 있습니다. 모릅니다. 거기서 소맥이 나올 수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 뭐 소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소맥 한다면 이제 그 식사를 하겠죠. 뭐 오찬을 하거나 만찬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형식도 이제 빠졌다는 것은 양쪽과 안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기로는 했고, 의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의제가 뭔가 논의가 돼서 생산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예. 결국 이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비공개로 이런 신뢰가 이제 있느냐? 없죠.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과정이고, 그런데 이제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 있잖아요. 정치를 복원하겠다, 협치를 실질적으로 하겠다, 야당을 존중하겠다, 존중을 뛰어넘어서 의석을 인정해주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전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일말의 기대는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예. 양쪽이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안 좋다의 문제를 떠나서 예. 정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민생과 경제 엉망진창인데 바깥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제도 정부에 참여했던 과거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 한 분을 만나니까 예. 윤석열 정부는 정치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경제 때문에 쫄딱 망할 거다. 경제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로 지금 격앙돼 있고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이 예. 경제 문제를 이렇게 내팽겨 쳐놓고 정치를 복원하느냐 협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편한 사람들끼리 구들막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 수준이다. 바깥에 나가보면 비명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울분에 차 있고 살 수가 없어서 몸서리를 쥐고 있는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한가하게 정치 이야기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정치 복원시키고 민생과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를 그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급물살을 타서 아무튼 영수회담이 성사된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 나아가서 전망까지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전기현 대표의 입으로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세를 이끌어가는 거다. 전략이 탁월한 거다. 우리 왕원탁 기사님이 말씀 주시긴 했으나 이게 근데 의지 없이 접근을 했다가요 교수님. 예? 의지 없이 접근을 했다가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동안 59분을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아니죠. 아니 야당 당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놓고 아니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니까.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뭐 다 얘기해라 들어줄게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59분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볼 때 거의 엿먹어라 수준이죠. 질문을 박영선님, 잘못했어요. 아니. 59분을 발언하게 한다. 59분을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 뭐 별명이 이제 별칭이 이분이 1시간을 주면 59분 혼자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수회담이고 의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방식이나 형식에 이런 걸 뭐 자 5분 얘기하십시오. 제가 5분 얘기할게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 모든 얘기를 다 듣겠다고 얘기했으니 예.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식인 거죠. 만약 이것마저도 거짓말을 한다면 영수회담 하겠다고 전화한 것도 거짓말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원고 없이 59분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원래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예. 그 하다가 다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번 그 먼저 제안한 거는 좀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사실 포용적 리더십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할 때 안 갔잖아요. 예. 이게 보수층에서 속 좁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추후에 대권주라서 볼 때는 보수도 우리의 표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 한 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포용적 리더십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충분히 예.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두 분이 회담을 하고 나서 네. 회담 결과를 현재까지는 그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동석하는 정책위 의장이나 뭐 비서실장이 발표할 거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 발표할 건데요. 따로 발표한다는 건 뭡니까? 회담 내용을. 네. 회담이 비공개로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거는 공개가 되겠지만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회담 내용을 해석을 달리하지 않겠느냐. 주장을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받아들이고 대화를 했는데 이걸 아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지금 의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면 이게 뭔가 정치가 복원되든 협치가 이루어지든 이런 것이 아닌 예. 형식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와서 해석을 완전히 달리할 것이다. 예.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양 진영에서 정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해석을 잘못했다, 맞다.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이상.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남으로서 오히려 싸움이 커지고 여기에서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예. 불안하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영수회담 전격 합의는 예. 저는 뭐 어떤 대통령과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간의 관계 문제보다는 저는 좀 국민을 위한 전격적인 합의라고 봐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겠다. 예. 또 그다음에 이런 참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 예. 던지겠다는 거죠. 국민을 위한 의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민생의 절박한 상황들과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겠다고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미리 던져놓은 거고 예. 또 하나는 저희 국민의 어려운 상황과 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고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은 민생이겠습니다만 총선 민의는 저는 이체양명주라고 봐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해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이 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나의 결단이야.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저는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야당이 수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제시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9번째 얘기한 거잖아요. 예, 예. 그 영수 회담을 여덟 하자라고. 아홉 번 제안했죠, 그죠? 예, 그래서는
약속 이행이란 측면과 나는 윤석열과는 달라라고 하는 차별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위한 얘기를 한 거고 1차로 예. 월요일 날 제가 합의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합의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합의하라는 얘기는 내 목을 쳐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뭐 최수근 상병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부인에 대한 얘기까지가 다 대부분 내용이니까 저는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와 야당이 옆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예. 이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마지막은 하필이면 5월 2일 날이 소위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표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전에 일단락 짚고 가자 일단. 제가 볼 때 5월 2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특검법이 통과가 되건 안 되건 예. 이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이전에 일단락을 지면서 그 이후에 소위 민주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압박해 갈 수 있는 어떤 단계적으로 일단락 지는 시점으로 4월 29일을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건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해주셨네, 정기현 대표. 게임의 규칙으로 보면요.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훨씬 더 잘해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제 없이 만나기 때문에 뭐 듣기만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평타 정도는 하는 겁니다. 평타.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서 무난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화만 하면서 민생 이야기하고 정말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김건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내지 않으면 왜 영수회담을 했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느 수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약간 감정적으로 격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생산적 논의를 해야 된다는 기대도 제가 했지만 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끝이 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날선 공방을 하고 따지고 나와야 되지. 예.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곤혹스러워진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충 넘어갈 스타일은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도 대충 넘어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의가 얼마나 중대했던 거고, 저희 선대위 차원에다 이차영경주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제기했었고,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3+1 개념으로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방식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나와서 아마 그 얘기 명확히 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태원 특별법의 문제랑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문제는 소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자기가 희생당한 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히 민주당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더 확실히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 올려 주시는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문제 때문에 양보한 건데 실제로 다른 정치적 이슈나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도 있게 이렇게 다루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 민생 문제 때문에 전격적으로 양보를 했다. 그 민생에 집중하자. 요렇게 이제 의견 주신 분이 계신데,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민생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안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영수회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민생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제 안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권대희 본부장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들이 의제 얘기를 많이 다루긴 하잖아요.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거론될 거라고 언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로 거론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민생 회복, 뭐 또 이창명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지난 20일 그 국민의힘 당사자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이채영명주 중에 그 최상병 그 특검법 가지고 불가론 공유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영수회담을 막 가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재명 그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언급할 거라고 봅니다.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낙선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동지애를 또 호소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쪽은 똘똘 뭉쳐서 이걸 비호하겠다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예. 그럼 우리 야권의 당대표로 지금 대통령을 만날 건데 예. 이 얘기를 안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월요일날 보면 알겠지만 예.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절대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친한 사람도 아니고 어색한 사람이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뭐 한 시간이 지금 배석자가 보니까 3대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대3에서 물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 거기서 이제 메모도 하고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하고 대화야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하겠지만 어쨌든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온다. 방금 이제 권대희 본부장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온다 치면 저는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만난다는 거는 의제가 사실 또 무제한대로 열려 있다라는 다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의제 설정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안 꺼냈거든요. 그렇잖아요. 혹시나 예의니까. 예의상 첫 번째 영수회담 하니까 김건희 특검 빼자. 거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나자마자 김건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한다는 게 해야지. 3+1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의제 설정을 안 했으면 김건희 여사 얘기는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이 오죽하면 보수 언론이 탈탈 털어서까지 수사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걷어내지 않으면 3년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이 정부가 계속 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굴이 나오니 많이 문제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 만나니까 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예. 야, 이 얘기는 빼자라고 얘기를 하면 예. 민의가 어떤 겁니까? 민의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대통령 만나가면 대통령이 쑥스러워할지 모르니까 부인 얘기 하지 맙시다라는 게 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 그렇다면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최양명주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양명주는 어떤 내용이냐. 대통령 부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정을 농단했는지에 대한 농단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영수회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영수회담의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함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용납될 수 없는 야당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소식들은 이제 의제에 대한 보도들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건은 아무래도 뭐 민감하니까 빠지고 못 빠지고 이제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스멀스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이 한 사람 이거는 뭐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참 제가 이제 좀 한심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안 다루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엄격하게 위법 사실로 추정되고 그것이 국가의 제도와 그리고 시스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를 따져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뭐 봐주고 말고 뭐 법칙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당에서 정당 대표의 대표성 그리고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위치 이런 게 뭔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게 위법이 있으니까 따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야 혹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21대처럼 할까 싶어서 그렇죠. 할까 싶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김종 박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넣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이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를 막 보내겠죠.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부터 읽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중언부언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예. 초반에 이제 정기환 대표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뭐 분위기가 상당히 그 안에서 안 좋을 수 있고 경론이 펼쳐질 수 있고 그게 의제 탓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대부분의 이제 특검 문제가 거론됐을 때
대통령 쪽에서는 이 의제는 뭐 정쟁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 민생에 집중합시다. 민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국무회의 때 민생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금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 회복 지원이 중요하니까 그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통 크게 함께 합의해서 일단 이거 먼저 선제적으로 결론 짓고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씨알도 안 막히는. 아니, 제가 이제 예상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정쟁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재욱 저기 권한대행도 이걸 정쟁으로 보더라고요. 예, 이게 왜 정쟁입니까? 예, 왜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다음에 거기에는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합니까? 왜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 2차장이 예. 국방부에다가 전화를 합니까? 예,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공적인 기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내에서 조사가 다 돼서 넘어간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그중에서 8명의 범죄 중에서 딱 가장 중요한 2명만 남겨놓고 임성근 사단장의 범죄 갖다가 요즘 사해주잖아요. 네 죄를 사하노라. 예. 이 문제가 정쟁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법적으로 정해진 룰 위에서 예를 들면 그 국방부 내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사 조치를 해서 그냥 넘기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유법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거기에 개입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제기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예. 야 이거 정쟁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정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문제 마찬가지죠. 그 유가족분들이 그 오체 투지를 하면서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쟁입니까? 백 받았는데 몰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쟁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저는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정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예. 자기들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어떤 국정농단의 의혹이나 예. 아니면 어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으나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그렇다면 특검 받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예. 윤재욱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정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뭐 그 21대 국회에서 최수근 특검과 관련돼서 불가하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공유가 됐고 방금 전에 채널A 단독 보도로도 단일 대오 정비를 여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주류들이 벌써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특검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자리에 3명이나 있는데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을 가능성은 너무 적어 보여서요. 결과적으로는 한쪽에선 민생, 민주당 쪽에선 특검, 대치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1시간 동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가. 저는 뭐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긴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민생 얘기 당연히 하겠죠. 또 민생이 너무너무 지금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생과 함께 지금 현재 특검을 같이 이야기할 것이고 민생만 하자면 민생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에 디올백 관련돼서 그게 민생이냐 정쟁이냐 최수근 상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지시 내려서 그렇게 네.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대한민국에 군대에 있는 군 장병들 몇 명입니까? 우리 애도 지금 아직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게 당연하죠. 민생이 뭡니까? 백성민자에 마음심. 아니 백성민자에 저 날생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국민의 이야기가 다 민생이죠. 예. 거기는 경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갈라치게 하자는 것은 조금 전에 단독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여당은 이 회담의 성과보다는 이건 이미 회담하기 전에 다 그냥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양쪽 다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단일 대우를 하겠다는 거는 일체의 논의를 통해서 생산된 결과가 안 나온다고 다 전제하고 지금 이제 싸우는 것이니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의 문제이지만 예. 그 해석을 좀 더 지나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야당이 예. 또 국민들은 민심을 이런 방식으로
압도적인 승리로 야권 연대에다가 192석을 줬는데 국민들은 다시 어떻게 할 거냐? 예. 자, 지켜볼 거냐? 정치 복원이 되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나갈 거냐? 아니면 그냥 3년 동안 자포자기 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예. 여러 가지를 다시 우리에게 선택지를 던지고 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엄중한 상황이 몰려오고 있다. 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결정이고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예. 때 정치권은 어떻게 할 거냐. 집권 여당은, 야당은, 그리고 범야권 연대는 또는 국민은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총선을 치러서 국민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결과가 국회 의석수로 나왔는데 윤석열 정권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 허심탄회하게 통큰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듣기엔 좋은 말 같은데 아무 성과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 이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 우리 미디어 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허심탄회한 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함께 하신 분 중에 정민희 님께서 25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25만 원 안 받아도 된답니다. 민생 얘기는 국회에서 좀 얘기 나누도록 하고 예. 이채양명제 얘기합시다. 예, 그러면 특히나 차세대 특검법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면 불편한 자리가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1시간 예정된 차담회 또 빨리 결렬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을 만난다고 얘기했으니까 1시간보다 덜 만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1시간보다 더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전기현 대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양쪽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좀 더 신뢰관계를 키우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처음에 겁을 엄청 먹어서 23%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당 내부를 일정하게 통제를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이제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00석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예. 숙제였구나. 100석을 넘겼다. 당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스릴 수 있겠다. 이러고 나서는 본인이 뭔가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버린 거죠. 원래 바꿀 마음도 없었는데다가 또 바꾸지 않아도 국정 운영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겠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국민으로서 정말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민심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민심 때문에 이번에 참패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됐을 때는 민심이고 참패당했을 때는 내 뜻대로 간다고? 이게 정치냐고요. 오히려 반정치적이죠. 그런데 나는 3년 동안 보장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나는 국정원인데 큰 문제가 없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야당과 싸우든 말든 나를 지지하는 뭐 40%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콘크리트로 하는 30%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다시 똑같이 지난 2년 겪었던 그 과정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우리는. 네.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럼 예. 토론을 해라.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바꾸지 않더라도 3년은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고 그것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발표한 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좀 좁혀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안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좀 충분히 종합을 해본 것 같고 민생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는 뭐 양쪽 다 아무튼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측 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일단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
정치적 득실을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양쪽 다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과가 있는데 각자 이제 발표를 따로 하니까 아전인수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각자가 유리한 쪽만 취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민생에 대한 합의를 아무튼 뭐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발표하지만 특검에 대한 입장은 또 서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숙고하겠다 정도의 애매모호한 발표도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이 넘어오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2번과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네 번째라는 뭐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상상의 나라인데 민생도 합의했고 특검도 흔쾌히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합의를 아마 더 그릴 수 있겠는데요. 네 번 이 중에 뭐가 될 거냐고 안 여쭤볼 테니까 제가 이 중에는 나올 답안이 이제 없어. 이게 네 가지가 다야. 이제 전부인데 여기 중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이미 다 따져놨을 거예요, 박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떤 득실이 나올까요? 참. 일단 예. 대통령 생각이 뭐냐면 예. 3년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임기 3년간은 갈 거야. 생명 연장의 꿈. 예, 좀 그러면 이제 야당이나 국민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그럴 것 같아? 진짜로? 라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그 정진석, 윤재옥, 이철규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윤재옥 권한대행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했던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거래요. 예. 그래놓고 공수처장 임명해버립니다. 임명했죠. 이거 아주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예. 이 얘기는 다시 절차를 밟으란 얘기예요. 예. 그럼 이 기간 동안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시간과 여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만큼 높은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 모면한 이후에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그럭저럭 이 상황이 봉합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과 이런 내용들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이 사태의 엄중함을 안다면 뭐라도 합의해야 되는 거죠. 예. 뭐라도 합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영수회담은 뭐겠습니까?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들에게 정치가 나름대로 우리 민생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는 건데 예. 이런 식의 접근의 내용들이 나온다면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거다. 예. 성과는 없는 거다. 성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죠. 끌어내리거나 예. 무릎을 꿇거나 무릎 꿇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국민이 무릎을 꿇으면 되겠습니까? 예. 국민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이 소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스스로 계속 예를 들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뭐 4월 29일 날 월요일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2시에 끝날지 2시에 시작하니까 3시에 끝날지 3시 반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는 매우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제가 정치는 상상력이니까 가정 하나 해서 질문 드려도 됩니까? 예, 제가 가정이 있습니다. 제 가정을 제 가정이 있습니다. 아재 그러니까 개그가 이제 나오고.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실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는 이거인 것 같아요. 영수회담의 결과는 민생 지원 회복금, 민생 지원 회복하기 위한 추경 편성 대승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받아주고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식의 결론을 하나를 내고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허심탄회하게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과만 대통령실이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가정을 왜 드리냐? 대통령은 건전재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 너무 적다. 나는 그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합시다. 왜 안 됩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사고 수준이 항상 그런 거죠. 야, 내가 평균 정도의 국민들에게 맞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나? 예. 이제 그거 갖다 25만 원, 35만 원 주고 국민이 좋아하겠지? 예. 국민을 뭐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5만 원 받고
거기다 10만 원 더, 야 얹어. 35만 원 주니까 와우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야 우리 이채학명 좀 잊을게요. 이게 민심입니까? 이게 민일까요? 만약 그 정도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할 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35만 원 주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뭐 이채학명 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민생만 좋으면 되죠. 저는 이럴 정도의 국민이었다면 이런 그 의석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정은 있습니다만 예. 그런 가정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할 법한데 1인당 25만 원이 아니고 아, 그 대표님, 제가 25만 원까지는 아닌데 1인당 15만 원 해가지고요. 추경 편성을 한 13조 말고요. 9조, 10조는 생각해봤습니다. 요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대모사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실제로 성대모사를 대표님. 너무 잘 하시는데 좌우로 고개를 좌우로 좀 펴세요. 8조에서 9조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회담을 아주 다음 주에 그냥 더 비슷해지겠어. 또 만나는 겁니다. 예? 또 만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김치찌개, 소폭 말아가지고 아니 조국 대표하는 고량주도 드시는데 저하고는 소맥 한번 드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진짜 지금까지 잘한다. 제가 봐왔던 끝판 토론 중에 제일 재밌어요. 가장 재밌는 끝판 토론인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원하느냐 정당에 따라서 각자의 일종의 이제 가치 철학 같은 게 좀 다르니까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의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 통크게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적 협의의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또 그것은 충분히 장려해야 될 만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그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구축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있어서 통크게 제안한다 받는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3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이 길을 선택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치하는 방식을 완전 바꾸고 법치는 법치대로 가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이걸 분리해서 자 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 법대로 정리를 합시다. 법대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범법이 확인됐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부인한테 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거 좀 양해해주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생기지도 않겠습니까? 범법이 있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 게이트의 고속도로 길이 잘못됐다면 이거 오해받으니까 원래대로 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새로 잡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고가 이렇게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된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인 보수 세력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남는 것은 올로 나신 게임으로 가는 거죠. 좀 전에 김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저 이대로 가다가 그냥 끝나거나 이대로 가다가 끝까지 버티거나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럼 3년 뒤는 또 어떻게 됩니까? 3년 뒤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불법이 있으면 3년이 아니고 5년도 묻어주고 10년도 묻어주고 20년도 다 묻어줍니까? 그게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정권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윤석열 잘못한다고 계속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죠. 지금도 이렇게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192대 108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차이 나는 거 4.6% 차이 나는데 앞으로 우리 3%만 뒤집으면 됩니다. 민주당 같은 표 3%만 가져오면 거꾸로 6% 이기는 거니까 우리 승리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당의 수준으로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3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해가서 뭔가 본인이 안전하게 법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얘기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치는 복원할 수 있고 협치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 길에 대한 정말 기대를 0.1%라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우리 정교한 평론가와 연합하고 있는 저 본부장으로서
그 우리 박앵커와 임세은 소장과의 어떤 공동 진행도 굉장히 우리 동접 5천을 넘을 수 있는 임세은 소장이 또 김건희 또 여사 흉내를 너무 잘 내더라고요. 아, 부부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부부가. 조금 전에 아재 개를 위해 약간 맥락 없는 평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아, 중요한 얘기를 또 할 건데 예,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제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예. 25만 원 이거 이상을 할 수 있다 또는 네, 뭐 혹은 뭐 그 정기적 아래로도 할 수 있고. 네. 네. 일단 둘 다 잘 아닐 거다 네. 안 될 거다 보고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퍼주기 포퓰리즘을 마약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25만 이상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또 지금 영수회담 자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나 대화했어 정도일 것 같고 네. 이재명 당대표는 나 민심을 대변했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뭐 답변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불편한 답변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럼 결국은 그냥 피로감만 또 계속되는 영수회담 모습을 우리 국민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그 영수회담이 끝난 시각 이후에 사실상의 그 전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저희가 오늘 그럼 종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뭐 신뢰가 없는데 내밀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 영수회담이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든 간에 서로가 서로 할 말만하다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성과라는 건 없을 것이고 결과에 대한 아전 인수격 해석이 대립되는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고 양쪽은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하는 결과일 텐데 이러면은 국회는 국회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박사님? 5월 2일에 표결 붙이고 특검 계속 또 추진하고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도 못 정할 정도면 예. 저는 신뢰는 아예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이걸 하나의 예를 들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적어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 근데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 방향이 옳은데 국민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러 오는 이재명 당대표는 소위 말해서 국정 방향이 옳은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그래 민생회복 지원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건 논의할 수 있어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패자의 용어가 아니에요. 승자의 용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야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절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의제로 설정했어. 예. 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준호 비서실장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뭐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검토한 적은 없고 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검토할 수 있죠. 특검은 못 받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죠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정진석 라인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바랄 건 없다. 바랄 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정도로 가면 되는 겁니다. 5월 2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특검법 올리고 상정해서 예. 통과시키고 그래 거부권 행사할 거야. 오케이. 거부권 행사해. 예. 우리 그럼 예를 들면 제 의결 해가지고 투표 분명히 할 거야. 예. 대신 하나하나 나오는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이 사안이 탄핵 사유면 우리 탄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압박 싸움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소위 거함이기 때문에 탄핵이든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면 주담기가 힘들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예.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예요. 탄핵이 됐던 이유는 뭐냐?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예요. 최근에 나오는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그때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어요. 전 그러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예.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다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와 같이 국민 여론과 민심에 따라서 압박을 해서 예. 거기서 8명이 튀어나오든 9명이 튀어나오든 예. 아니면 분당을 해서 나오든 상관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정부에게 우리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를 들면 자 그냥 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예. 너무 영수회담에 기대시지 말아라. 예. 결과가 나쁘다면 예.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말씀. 김종욱 박사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랄 걸 바래라 라는 말씀이 될 텐데요. 뭐 지금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사실 거의 다 같은 의견이어서 그 영수회담 얘기 저기 길게 하지 마시오. 어차피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보고 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래도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저희가 그 유튜브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투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지금 방송을 봐주시는 약 제 심정으로 따지면 한 4만 명의 분들께서 투표의 유권자가 되셔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영수회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1시간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3대3 배석자 2명 포함해가지고 대표격인 2사람 3대3 어쨌든 영수회담인데요. 이 회담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정도로만 투표를 붙이겠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1번 없을 것이다가 2번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 좋은 기능 있죠. 우리 제작진들께서 지금 투표창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봐주시는 약 4만 명의 동접자 여러분들 엄지척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상 클립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접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1번과 2번 올려드렸습니다. 댓글장에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투표창이 열렸기 때문에 이 투표로 집계를 해보고 저희가 방송 끝나는 시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랄 걸 바래라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을 좀 끼쳐가지고 저는 꽤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짧게 이렇게 앞서고 버리네. 아니, 맞잖아요. 아니 바랄 걸 바래라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투표 내용을 보고 과연 김종욱 교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쳤는지는 뭐 공정한 투표는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대단하네요. 댓글로 지금 1번, 2번 이렇게 2번이 뭐 압도적으로 많긴 네, 합니다만 네. 와 이 지금 박영식 앵커가 얘기하자마자 여러분들 뭐 즉각적으로 맞아요. 의견을 올려주신 거 보면 참 끝판토론 대단한 앵커의 프로그램 저 능력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했거든요. 예. 안 불러줘서 못 나왔는데 야 이 뭐 반응이 막 폭발적입니다. 지금 뭐 동접자도 뭐 예. 4천 명까지 지금 이 가 있는 거 적절한 시기에 보니까 아주 그냥 야. 역시 예, 아무튼 뭐 한 앵커님이요. 4만 명 정도 되니까 투표는 뭐 저희가 지금 한 569표 됐는데요. 벌써요? 더 많이 와. 모아가지고 한 3, 4천 명까지는 투표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집계해가지고 끝날 때 우리 발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예, 거예요. 예. 토론하는 거죠. 같이 토론하다는 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저희들만 얘기하면 맞아요. 예. 네. 저것들 뭐 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찍게 되는 동안에 저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희들이 이제 5월 달부터는 스픽스가 이렇게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평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 30초짜리 정치평론을 본인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걸 편집해서 매일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PD들하고 엄청 준비를 하고 오.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치평론가다. 오. 그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 문제까지 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시면 우리가 편집을 해가지고요 예. 보내드리는데 그 편집한 거를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예. 본인께도 저희들이 다시 보내줘서 그 편집 같은 거는 실제로 이제 좀 저희들 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사명과 걸맞는 행보이시네요. 스픽스 예. 말하다. 당신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뭐 취지신데요. 그렇게 해서 홍보 영상 하나 만들어줬어요. 박영기가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참여형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게 예, 이렇게 예. 갑작스럽게 많이 오늘 올라오는 바로 걸 보내주실 보니까 분이 윌리엄 송님이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고요. 스픽스. I can speaks입니다. 그 I can speak English 챌린지. 할 때는 예. 그러니까 I can speak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스픽스 채널에 올려드리고요. 예. 별도 또 채널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이제 담아놓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드릴 텐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의견을 올려주는 동안에 제 이제 예.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영수회담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예. 야당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각자 지금 현재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계산이 복잡해질 건데요. 예. 저는 생각보다 빨리 전면전의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예. 다만
국민들이 민심이 지금 막 피로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총선으로 에너지 다 모아놓고 이제 결론 냈는데 총선 지난 지 2주가 됐는데요. 벌써 정치가 복원이 안 되고 오히려 협치가 깨지고요. 그냥 끝판으로 이제 간다. 오, 정말 끝판으로 가는구나. 끝판 토론처럼 정말로 끝판으로 가버리는 이 상황이 되면 민심은 이제 이렇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너무 피곤하니까 나 빠질래.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그 요즘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 그 다음에 조회수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예.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커진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고 국민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참여하자. 이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응징을 할 것이냐, 심판을 할 것이냐, 이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많이 갈등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는 국회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거냐. 예. 국민은 국민대로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은 억울해서 죽지. 그런데 선택지는 그렇게 국민으로 다시 국민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안타깝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고 더 뭐랄까 좀 정치면에 전면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되는데요. 5월 2일에 최수근 특검 표결이 예정돼 있고 이제 최수근 상병 수사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 공수처의 수사가 별 진척이 사실상 굉장히 9개월 진행했으니까요. 진척이 없다가 이게 어떻게 좀 맞물려 가지고 해석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공수처장을 지명을 해버렸어요. 이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 건지 대통령이 이제 영수회담을 할 때 다음 주에 만날 때 마치 이재명 대표가 특검 얘기를 꺼내면 아니 그것은 공수처장을 이미 저희가 지명을 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어떤 카드를 주기 위해서 이 지명을 한 겁니까? 뭡니까, 박사님? 아니 지금 공수처장이 없어도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죠. 그렇죠. 법무관리가 부르기 시작해서 실제로 맞습니다. 이제 수사, 그러니까 윗선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존 수사 내용들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양한 증거 내용들이 어떤 입으로 증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맞춰보는 거잖아요. 전 그럼 이제 공수처장이 오게 되면 제일 우려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담당자들을 바꾼다거나.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공수처장이다. 공수처장이 이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또 공수처장이 오게 되면 예. 공수처장이 오게 되면 또 인수인계 여러 다양한 일들 때문에 예를 들면 수사 자체가 예를 들면 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공석에 두고 있다가 예. 갑자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답도 안 주면서 공수처장만 임명했다고 얘기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구심을 제기했더니 뭐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긴 합니다만 예. 이게 손사래 친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돌아갈 길이 없다. 예. 돌아갈 길이 없다. 저는 보수층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특검법은 예. 통과가 되건 통과가 안 되건 예. 보수층과 대통령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내용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든 저렇든. 예. 그렇죠. 예. 통과가 안 되면은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통과됐을 때 네.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대통령 스스로가 왜 거부권을 행사해? 예. 본인 문제 없다면서. 예. 그죠? 왜 사단장 하나한테만 문제를 물어라고 제기했던 사안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갖다가 거부권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숨기려고 하는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 예. 국민들이 그때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는 숨길만해. 총선에서 한 대 맞았으니까 예. 2대 때리면 이상하잖아. 그럴까요? 아니겠죠. 사실을 예. 밝히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프로세스에 맞게 국회법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예. 제가 볼 때는 뭐 국민과 야당이 용단을 내려야죠. 권대희 본부장 혹시 그럴 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특검이 유의미한 결과를 낸 특검이 뭐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공수처장도 지금 지명을 했고 공수처가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도 나오는 거 보듯이 수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야당은 그 특검 무쇠도 아니고 말이에요. 계속 특검을 추진한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몇 가지 사안입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안, 이 수사하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여가지고 기존에 잘 된 사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이제 보수 패널들이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처장님이신가 해서 네. 저는 일단 이 정권에서는 처장으로 누가 오든 간에 예.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 최해병 특검에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비호를 한다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우리 댓글 봐도 그렇고요. 예. 모든 국민은 거기에만 지금 꽂혀 있는데 예. 이 뭐 누가 오든 이거는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기한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공수처장 지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뭐 잠깐 흉내는 내긴 했습니다만 딱 그런 논리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겠죠. 시간을 더 이제 벌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아니냐. 뭐 특검 당연히 추진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더라도 특검은 특검대로 가서 따져봐야 되죠. 예. 자, 최초에 이것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제 따져봅시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지금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제 조치를 했던 이 과정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어? 누군가 부탁을 했을 건데 이제 이런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 보면 일종의 범죄 집단처럼 특정한 사안을 특정한 인을 오히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빼주기 위해서 아예 정말로 수사를 열심히 했던 무고한 사람을 항명죄로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사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젊은 청년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예.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걸 정쟁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당신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갈 거냐. 이게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이 뭉개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했어. 최근에 약간 움직이고 있어. 예. 공수처 임명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편견과 예단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법의 기준대로 법치에 따라서 했다. 이거 믿는 국민이 몇 명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그걸 믿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거를? 아니면 검찰 수사관은 제3자의 관점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해소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다 만다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지금 막 몰리고 어렵고 하니까 막 수사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렇게 막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수처라는 기관이 사실 그 기소권이 없다라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다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리 공수처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검사들도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그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차피 특검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특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개월이 있고 대통령이 1개월 늘려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발의하면 다시 이제 추진되면은 뭐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빨리 매듭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지명해서 예를 들면 인사권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검사들을 내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 한 번 수사를 무마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다. 이제 이 대목이 있는 것이고 여타 주장이 있지만 7월이 되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 기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져야 된다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국민들에게는 이미 동의하고 있는 바이고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국민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투표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진행되는 영수회담 후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1,3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88%가 없다. 기대하지 마라. 바랄 걸 바래라. 라는 분들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1,300분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도 1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분 중에 130분이 넘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투표는 한 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되 그럼 댓글로 좀 주관식을 받겠습니다. 우리 130분들 중에는 아마도 성과가 있다면 요게 성과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뭐냐? 성과. 민생이냐? 특검이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냐? 이제 여러 이제 그 주관식으로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주관식으로 답을 하나 드려야 됩니까? 성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에 시원한 욕. 시원한 욕? 예. 어떤 욕? 무슨 말씀을?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 시원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은 다 하고 온다는 그 성과. 제 생각에는 아재 개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 이재명 당 대표가요. 예. 민희진 씨를 데리고 대동했으면 좋겠어요.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아재 개그가 많이 이게 좀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혹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한 130분 정도는 이게 왠지 샤이 댓글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보다 예. 지금 현재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가 오히려 성과라고 표시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예. 분들의 의견이 이제 성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대나 희망이나 뭔가 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정치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아니 뭐 어느 한쪽이 죽어서 그냥 쓰러지고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가 복원되길 바라는 국민 일반의 마음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국민의힘 의원들 저도 이제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와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너무하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에 국정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세력이 이렇게 정치를 못하면서도 목에 정말로 힘주고 예.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저렇게 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나? 예. 저렇게 하는 게 원래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을 좀 넘어서 절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말로요. 야당이 역량을 갖추고 기량을 키워서 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 사력을 다해서 정치를 복원해내야 돼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예. 국민들한테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술자리에서 한 번씩 얘기했던 능력 있는 진보가 필요하다. 왜 진보는 능력이 없느냐. 그냥 분열만 하느냐. 보수는 능력은 있는데 부패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보수가 능력이 아예 없어요. 부패했다는 걸 떠나가지고 법치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요. 능력도 없는데 큰소리 치면서 마치 자기들은 잘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을 정말로 그렇지 않은 진영과 정치 세력이 반드시 극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말 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정기환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권대희 본부장께도 마무리 발언 드릴까요? 저는 뭐 한반도 건너편님께서 만남 자체가 성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 굉장히 저 동의하고요. 예. 그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서로 간의 비호감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용 정치는 결국 두 분께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게 첫 한 발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권대희 본부장이 좀 더 강조해 주셨고 우리 김종욱 박사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프레임 자체가 협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프레임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프레임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라고 얘기하는 건 협치할 수 있을 만큼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깜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저희가
얘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답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가 가서 얘기하는 거겠죠. 예. 민의는 이렇다는 측면. 근데 그 답 자체가 아무런 예를 들면 감동도 공감도 없는 답이 돌아왔을 때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실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과 고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단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의 프레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안 그렇고 계속 협치냐 아니냐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의 민심과는 좀 다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번 4월 29일 날 소위 이 영수회담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부터 예. 우리 입에서 협치란 얘기보다는 3년을 끌고 갈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투표가 진행됐네요. 전 마감한 줄 알았는데 한 1,600분 정도 투표를 하고 계신데 여전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88대 12 있다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한 12%여가지고 뭐 아마도 한 160분 정도가 만남 자체가 성과이고 뭐 이 성과를 어떤 측면에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분들 중에 성과를 낸다는 거는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에게 직접 야당의 대표가 범야권의 아무튼 뭐 지금의 지도자 중에 원탑이라는 건 뭐 누구 다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다라는 명분을 갖고 나서 5월 2일에 최수근 특검을 표결하게 된다면 그 명분이 더 살아나는 거 아니겠는가? 절차적 어떤 뭐 정당성이랄까요? 절차적으로 더 오히려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최수근 특검에 대한 어떤 명분이 더 살아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성과까지 가늠해서 상정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투표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이 금요일 불금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끝판 토론을 시청해주시고 많은 의견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스꽃님, 저공비행님 오랜만입니다. 정민희님, 한질주님, 문춘홍님, 이게 나라냐님, 가다음님, 신토방님, 이종철님, 올스토리님, 와, 이상래님, 신명철님, 제이리스님 모든 분들 소개 못해드리지만 박영식 앵커 인기를 예. 실감하면서 끝판토론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예.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예. 야, 이거 정말 국민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한 번 더 드는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예. 경성 한우 먹고 싶네요. 경성한우는 뭐 다음에 먹기로 하고 어쨌든 박희기 앵커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급물살을 탄 영수회담의 배경 또 영수회담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어떤 기사들이 정치면에 쏟아질지 이 세 분의 예상이 들어맞을지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내용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으면 어떡하지? 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정옥 전 청와대 행정관, 전계환 대표, 권대희 미디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